외모도 좀 되게 특이하고 처음엔 약간 되게 애가 되게 순수해 보이고 되게 소극적이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고 부모의 입장으로 보셨군요. 이입을 하셔가지고 힘드시군요. 야 너도 쌍둥이 남자 키워봐.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영화. 사실 저는 이 영화의 1편을 제 인생 최대의 영화로 꼽습니다. 오, 진짜요? 이거 보고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어. 더 퍼스트 슬램덩크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쓸데없이 경력이 좋아. 인생 최대가 좀 제가 아는 정의랑 다른가 봐요. 그 장강의 뒷물 안물에 양보하는 편인데 사실 진짜 이거는 정신과 의사로서는 정말 임팩트가 있고 그때 1편 봤을 때 야 이걸 이렇게 묘사를 했구나. 교과서에서 보던 것들이 철자들이 갑자기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니까 그쵸. 이거는 정말 정신과 의사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 소름 돋았어요. 했던 애니메이션. 그거 이제 속편이 나왔죠. 인사이드 아웃 2. 디즈니의 픽사의 역작이죠, 역작. 2가 나왔는데 그동안 참 주인공도 잘했어요. 라일리가 그 미네소타의 촌동네에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였나요? 그 이사 가면서 있었던 그리고 그때 그 5가지 감정들의 오게나이제이션 이거 재밌게 봤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더 잘하면서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춘기가 되면서 그 되게 재밌게 묘사를 한 게 그 계기판 있잖아요. 계기판도 갑자기 막 어느 순간 펑펑펑 하더니 빵 커지고 두 배로. 일단 밤에 이만한 이게 공사용 이게 철대가 들어와가지고 일단 부숴 막. 다 부수는 거예요. 철거를 갑자기 하는 게. 와, 그리고 이제 알람이 울렸잖아요. 이렇게 사춘기 알람. 삑삑삑 해서 이게 뭐야 하는데 그러고 이제 철수했죠. 그리고 기존의 감정들이 이제 있었는데 새로운 감정들이 들어왔죠. 대표적인 게 불안, 그리고 당황, 따분, 뭐 부럽. 그리고 약간 할머니 감정은 뭐 새로운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노스텔지아. 근데 좋았지. 아직 나올 때 아니야. 너무 웃겼어. 13살이 되면서 티네이저잖아요. 이제 13이니까 미국에서는 몸이 큰 만큼 감정도 이제 다양해지고 세상도 이제 다채롭게 인식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부터는 스포가 좀 많습니다. 혹시 영화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꼭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쁨이 메인 주인공이잖아요. 사실 우리 기쁨이는 1편에서도 활약을 많이 했죠. 슬픔이를 그때 당시엔 좀 억압을 했고 어떻게 보면 라일리를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게 슬픔이가 있으면 좀 힘들고 하니까 그치. 어떻게든 하려고 했었는데 느끼지 마라. 너는 그냥 항상 기뻐라. 해피해라. 근데 오히려 그것이 부적절한 거였죠. 오히려 슬픔을 배제했을 때 라일리가 더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걸 알고 슬픔이랑 같이 지내면서 했는데 여기서도 또 등장하면서 또 웃긴 게 부정적인 기억들을 다 버립니다. 저 멀리 뿅 하면서 이제 가잖아요. 기억 저편이라는 곳으로 버려버려요. 그 애가 습관이네. 그러니까 기쁨이 자체가 약간 부정을 하는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있는 걸 없다고 자꾸 하는 거니까 디나일 부정하고 하는 걸 좀 많이 쓰는데 이게 약간 저희가 낙관주의 얘기도 한 것처럼 너무 이제 긍정적인 걸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걸 아예 자꾸 배제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 행복해야 돼, 즐거워야 돼. 약간 이런 계속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 선생님도 이제 최근에 부모님이 되셨지만 따님 보면은 뭐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나쁜 건 다 빼내주고 싶고 그렇죠. 그런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같은 게 좀 기쁨의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옳은 걸까요? 사실 좋은 걸까요?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적절한 좌절을 좀 겪어야 아이가 성숙해지고 하는데 이제 또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런 좌절을 이렇게 지켜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어떤 길이 맞는지 다 알고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도와주고 싶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으니까. 뭐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는데 적절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뭐든 너무 보호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방임을 해도 안 되고 그 선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기쁨이가 이제 주도하는 세상의 라일리의 계기판과 그 자아가 형성한다는 게 I'm a good person. 나는 좋은 사람이다.
제가 옛날에 많이 비유로 들었는데 나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남들이 욕을 해도 오해했네. 그런 것 좀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예쁘게. 네. 근데 참 이게 좋은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처음 보면 되게 잘 만들었다. 기쁨이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부정적인 상황 기억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외부적인 요인들, 스트레스적인 요인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때 친구들이 갑자기 너랑 다른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 뭐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라일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절을 맛보지 않으니까 그때 어떤 부정적인 상황, 본인이 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그 자아는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라일리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생각이 좀 그 장면에서 좀 들긴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거에서도 사실 배울 만한 피드백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다 부정하면서 거기서 사실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못 경험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쁨이의 행동이. 장기 기억을 넓히느라고 이제 과거랑 이제 달라진 곳으로 갔었을 때 기쁨이랑 이제 그 옛날 감정들이 이제 막 찾잖아요. 그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 보일 거다면서 무슨 작업용 리프트 같은 걸 그 타려고 조정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막 잘 안 되니까 다른 감정들이 이제 막 짜증을 내. 막 뭐 버럭이는 막 거기서 이제 막 각자 자기 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쁨이는 기쁨이니까 그 상황에서 할 수가 없는데 기쁨이가 이렇게 끈이 딱 놓아졌더라고요. 그치, 거기 딱 또 끊겼어.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맞아 처음으로 화를 내고 힘들다고 했죠. 사실 기쁨이도 불안이가 등장한 이후로 그 계기판에서 이제 주도권을 뺏겼잖아요. 쫓겨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책임감도 느껴졌을 거고.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밝은 모습 보이면서 막 우린 뭐 이제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주도하면서 막 친구들 막 으쌰으쌰 막 이랬는데 처음으로 이제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기쁨이도 상당히 좀 노력을 했구나. 일종의 좀 페이킹 굿이 좀 얘도 있었구나. 하나의 감정이긴 한데 설정상 얘도 사람처럼 보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약간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부모라는 존재도 모든 걸 다 받아줄 수도 있고 아이를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선 또 이렇게 뭐 무너질 수 있는 혹은 이렇게 또 반응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하겠구나. 전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약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부모인데 아이한테 화를 낸다. 내가 좀 짜증을 냈다. 모진 소리를 했다. 이러면서 되게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물론 그게 옳다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하다못해 기쁨이란 존재 자체도 이렇게 힘들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존재인데 부모도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고 아이한테 최대한 좀 잘하고 인내를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겠지만 또 그래도 너무 그게 이제 좀 죄책감으로 다가와서 부모 스스로가 자책을 하고 다운되실 건 또 아니지 않는가. 부모의 입장으로 보셨군요. 이입을 하셔가지고. 내가 좀 그런가 봐. 요즘 거기 힘드시군요. 자, 너도 쌍둥이 남자 키워봐. 사실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약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전 약간 기쁨이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감정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죠? 약간 얘 자체도 성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했던 명대사 중에 기쁨이가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른이 된다는 건 기쁨이 좀 줄어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면서 다들 이제 어른이 되면서 약간 씁쓸함을 느꼈던 사람들은 많이 공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이도 이렇게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고 약간 기쁜 게 좀 줄어들지 않나요? 옛날엔 맛집 가서 웨이팅 하는 걸 그냥 참았거든. 아마 한두 시간 그냥 기다렸거든. 이제 못 가겠어. 그거 왜 그럴까요? 뭐는? 모르겠어. 그냥 이제 약간 맛집에 가서 어떤 맛의 그 감동이랄까? 그 기쁨이 좀 덜해요. 익숙해져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렸을 때는 뭐 다 처음인 게 많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도 처음 가. 야영 가도 처음이야. 근데 MT도 처음이고 막. 저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뭐 밖에서 자냐. 지붕 있는 데서 자야지. 뭐. 그래도 어른이더라도 약간 전 마음속에 기쁨이가 좀 남아서 내가 어떤 걸 할 때 좋은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쌓여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거를 좀 틈틈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좀 유지시키고 가끔은 정말 딴 거 생각 없이 순수하게 막 즐기면서. 그래서 가끔 그 키즈 카페 가면 부모 아빠가 더 즐거울 때가 있어요.
와 하면서 막 봉봉 그거 막 엄청 타고 트램폴린 타면서 더 좋아해 애들. 애들 보자. 너무 힘들어. 에버랜드 가면 워터밤 같이 하거든요. 그 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면은 사실 끝날 때 거의 뭐 클럽이에요. 막 다 같이 물 뿌리고 막 어른들 나와서 막 그러는데 어른들 더 좋아해.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가끔 이제 동심으로 돌아가서 좀 사실 푸는 것도 우리가 좀 계획 세우면 할 수 있는데 맞아. 좀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안이 또 기쁨이도 있지만 이제 또 상대역인 우리 불안이 이제 사춘기의 대표적인 외모도 좀 되게 특이하고 처음엔 약간 되게 애가 되게 순수해 보이고 되게 소극적이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고 저는 약간 불안이보다 오히려 불어비가 약간 좀 메인 빌런 같은 느낌? 왜냐면 이제 사춘기가 좀 예민한 시기고 상대 시선 많이 신경 쓰고 특히 여자애니까 그럴 수 있겠다. 좀 그런 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불안이 핵심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예전에 기쁨이가 슬픔이한테 그랬듯이 이번에는 불안이가 다른 감정들을 다 억제하던데요? 다 그 컨트롤 센터에서 내쫓아버려 그냥.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네요. 그렇지 쿠데타죠 쿠데타. 진짜 쿠데타였어요 이거. 사실 불안이라는 게 현실을 인식하면서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불안을 느끼는 게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갖고 아 이건 해야 된다. 인지를 하고 성숙함을 갖게 된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약간 또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불안이가 긍정적 역할을 한 게 그 하키팀 이제 선발되려고 했을 때 라일리가 그 에이스인 벨인가? 그 친구보다 더 먼저 나가서 연습을 하고 새벽부터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나와서 이제 열심히 연습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에이스가 나와서 자기보다 먼저 나와서 연습하는 네가 처음이다. 막 칭찬도 듣고 되게 막 좋아하잖아요. 실력을 키워가고 아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올라오니까 불안이가 불안이 너무 높아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쥐면서 이제 오만 걱정들이 생기게 되죠. 전형적인 뭐 밤에 잠 못 이루고 밤에 그 너무 표현 잘했더라고요. 베개 그 센터? 베개 센터에 가서 이제 약간은 뭐 빅보스처럼 이게 전광판에 나오면서 애들한테 막 써라. 뭐 근데 유튜브 보니까 그게 막 픽사 디자이너 자기들 마음이라고 하는 거 같아.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막 이제 하라는 대로 막 자전적 하고. 그림이야? 픽사 그동안 잘 안 풀렸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쓰고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도 하는데 약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이 너무 커지면 잘 못 자잖아요. 그죠. 잠 못 자죠. 사실 뇌파에서도 그렇죠. 제가 꽂혀 있는데 푸드웹에 이렇게 베타가 너무 많아서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잠도 잘 안 와요. 몸도 각성되고 그래서 밤새 막 꿈으로도 막 괴로운 거 생각하고 이제 밤새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베개 센터라고 너무 잘 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묘사가 아주 그냥 너무 좋습니다. 결국엔 그 불안을 막 못 이기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얘가 일탈을 하죠. 몰래 그 선생님 그 방에 가서 확인하려고. 훔쳐보고 불안하니까.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하려고 그 욕구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그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그럼 불안이 나아졌냐? 아니잖아요. 더 불안해진 거야. 그 내용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또 그걸 또 해결하려고 잠을 또 못 잤어요 일단. 다음 날까지 잠을 못 잤고 이쯤 되면 뭔가 지도 잘못된 거 알잖아요 불안이가. 근데 걔가 그 새로운 자아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이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면 괜찮을까 하고 스스로 안심시키는데 사실은 불안이도 제가 봤을 땐 그때부터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아니다라고 아는데 속으로는 마음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지금 결국 그 자아가 바뀌잖아요. I'm not good enough 이렇게. 난 아직 부족해.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이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걸 뒤집어 엎으려면 하나밖에 없다. 새 골 넣어야 된다. 그러고 이제 각종 무리수를 두는 게 막 동료 팀원 뺏어가지고 골 넣고 친구 바디 체크 해가지고 막 친구 거의 막 뇌진탕 거의 급으로 그냥 하고 본인이 이제 막 불안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과업 증상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좀 공격성이 좀 증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엔자이티랑 어그레션이 A가 같이 다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묘사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이 막 짖는 이유가 사실은 무서워서 불안해서 하는 것처럼 라일리의 이런 행동도 좀 굉장히 불안에 극도로 사무쳐서 뭐 이렇게 좀 공격적인 행동들이 좀 나온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예. 우리가 역히슨 도슨 법칙이라고
약간 이제 각성도나 불안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퍼포먼스가 좋아지는데 사실 뭐 너무 불안이 없으면은 시험 뭐 발표하다가 졸겠죠. 일단 발표 준비도 하네요. 시험 볼 때도 이제 뭐 잘해야 되는 생각 없으면 졸 수도 있는데 적당한 긴장은 좋은데 너무 이제 많이 긴장이 되거나 불안이가 너무 심해지면 오히려 그런 머리가 하얘지고 집중도 안 되고 떨리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불안이도 처음에는 되게 스마트해 보이고 그럼. 되게 좋았거든요. 그 소심이가 되게 불안이가 똑똑하긴 해 맨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그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잘 쓰면 좋은데 어느 순간 너무 주도권을 잡고 그게 마음을 다 점령하면서 너무 좀 지나치게 갔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계기판에서 막 폭풍처럼 이제 폭주하는데 막 불안이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약간 플래시인 줄 알았어 나는 무슨.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공황을 좀 잘 표현했고 맞아요. 약간 그 불안이의 마음이 이제 자기도 이거를 멈출 수 없는데 이제 공황도 한번 시작되면 나는 너무 멈추고 싶은데 이게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 괴로운 마음이 이제 불안이 눈에서 이렇게 눈물 나는 걸로 이제 이 그동안 부담감과 막 이제 망한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해야 되는 그 책임감 같은 것들이 막 조화되면서 짠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힘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쁨이가 이제 라일리는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토닥여 주니까 좀 안심시켜 주는 거죠. 일종의 이제 리어슈런스를. 책임도 내려놓고 그렇죠. 네, 부담감 같은 것. 그렇죠. 그러면서 이완시켜 주니까 불안이가 이제 눈물 흘리면서 손을 놓으면서 이제 좀 나아지고. 그러면서 아까 그 부정적 자아, 그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자아랑 과거의 I'm a good person 그 자아랑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최종적으로 통합된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올바르게 컨트롤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감정들이 조화롭게 이루면서 이제 불안이를 안락의자에 뭐 안락의자냐 안마의자냐 안마의자 같았죠, 그죠? 거기에 딱 놓으면서 쉬어라 하고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불안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게 참 인상 깊었던 게 실질적인 불안에만 이제 네가 나서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걱정, 뭐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뭐 미래에 대한 뭐 막연한 걱정에서 나서지 말고 뭐 예를 들어 내일 뭐 스페인 시험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시험 공부 준비를 해야지. 딱 이제 불안이 있어야 되니까 하고 예를 들어 뭐 무슨 행성이 뭐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연한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뭐 그만해 이제 됐어. 안마의자 가 하고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또 그 안마의자라는 게 사실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또 불안을 다스리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항불안제에도 근육이 한 효과가 또 있고 선생님이 관심 있는 또 아로마 세라피도 그 근육이 한 효과도 있어가지고 불안을 또 낮춰주기도 하잖아요. 신체와 정신이 어쨌든 연관되어 있으니까. 치료적인 부분에서 불안이를 좀 잘 이렇게 좀 다스려주는 그런 거 참 그걸 묘사를 또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제작진이. 인상 깊었던 게 공황이 지나고 나서 좀 이제 라일리 입장에서 격리되어 있는 곳에 있다가 그 다음 장면들이 약간 이제 감각들이 막 보이거든요. 햇살, 아이스링크장에 햇살 나오는 거랑 의자에 있는 감각. 근데 이게 불안이나 공황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약간 마음 챙김이나 명상에서 하는 게 감각에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이게 공황이 지나가서 좀 감각으로 이제 시야도 가고 그 다음 이제 아이스링크에서 이제 하키할 때 되게 스무스하고 소리도 이렇게 잘 들리고 그 전에 사실 막 불안이 때문에 막 터널 시야처럼 보였었는데 약간 좀 좁아지는. 그 다음에 좀 즐기고 이제 사람들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 면들이 참 이제 불안에서 벗어났을 때 좀 이런 상태다라는 걸 잘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기쁨이와 불안이의 캐릭터를 저희가 얘기해 보면서 동시에 이제 인사이드 아웃 2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께 저는 인사이드 아웃 2를 많이 추천해 드렸어요. 특히 이제 불안이 있는 분들께 불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묘사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영화를 통해서 또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권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불안하시거나 좀 불안이라는 상태나 감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저는 영화를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는 디즈니와 픽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뭐 인사이드 아웃 저희가 또 앞으로 몇 가지 더 준비했으니까 또 다음 영상도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